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창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산관리와 주식투자, 독인가, 약인가 한번 이어서 다시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예, 한 30여 년 동안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요. 어떤 절대자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종교가 없이 그냥 유교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데, 네네. 예,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저를 혼내주는 그런 기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주식을 사면은 그때부터 떨어지고, 그렇지. 또 제가 주식을 팔면은 그때부터 오르고, 어떤 호재가 나와서 주식을 사면은 하락하기 시작을 하고, 악재가 나와서 팔면은 또 상승하기 시작을 하고, 참 그래서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 몰라서 악재가 나와서 손절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이게 또 계속 더 떨어지고, 그렇지.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나의 교만을 혼내주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요. 네, 30년을 해도 예, 그렇습니다. 예, 뭉치께서는 그런 경우 혹시 없으신가요? 많죠, 그런 경이.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는 저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예. 관심은 있고 뭐 한두 종목을 하지만 우리 사부님처럼 내공이 깊지 않아서 직접 투자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왜 이 주식 시세가 이렇게 변동을 예측하기가 힘들까? 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존 메이드 케인즈, 1936년도에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주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현재화한 것 플러스 알파다. 알파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주식이 아주 예측하기 어려운 세 가지의 변수로 만들어진다고 존 케인즈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바로 이 주가라고 하는 거는 현재에 나타나는 가격이지만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예측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예측한 미래 가치를 현재화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현재화하려고 하면은 현재화하는 할인율이 필요하거든요. 그 할인율을 도대체 몇 퍼센트로 할인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예측과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기업의 미래 가치를 현재화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주식을 분석을 할 때 펀드멘탈에 기반한 기본적 분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런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서도 주가를 또 예측하기 어려운 게요. 플러스 알파. 그게 바로 심리적인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했고, 최근에는 이 투자에서도 인간의 그 심리학 이런 분석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주가가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오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 30여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단 일주일 만에 뭐 한 10억을 따보기도 하고요. 네. 단 일주일 만에 한 10억을 잃어보기도 하면서 네. 주식 투자는 정말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느꼈고요. 네네. 또 반면에 주식 투자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어떨 때 쉬우냐?
대세 상승일 때 쉽죠. 그런데 미스터 마켓, 미스터 마켓 시장의 IQ는 100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멘사 회원의 IQ도 150 내외죠. 우리 뭉치 네.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인데 우리 뭉치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150 내외 정도거든요. 그렇죠. 네. 이 150 내외 정도의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미스터 마켓인 1000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마켓이 이야기하는 시장의 큰 흐름에 순응하는 거, 그게 바로 저는 주식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결국은 주식 투자가 어렵지 않게 쉽게 투자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그래서 보시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게 내공이 묻어나요. 이게 한두에 뭐 기술적으로 저희가 뭐 팁을 알려드리는 그런 얇은 내공이 아니라 아주 이게 쉽게 말하면 묵은지, 아주 오래된 말씀 하나하나가 되게 이제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어렵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와 함께 주식을 한번 투자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부터 제가 한 30여 년 동안 경험을 한 그런 주식 투자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저는 주식 투자는 8단계의 과정들이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한 겁니다. 나름대로 정리. 예.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 뭐 네. 따로 책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저의 경험에 의해서 주식 투자가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8단계로 구성이 돼 있더라. 야. 그래서 오늘은 이 8단계 프로세스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좀 더 세세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은 차후에 하나하나 따로 한번 또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8단계의 첫 번째가 준비입니다. 네. 준비를 먼저 하는 게 순서겠죠. 준비를 마치면 주식은 쉬워집니다. 대부분 주식 투자를 시장이 좋을 때 대세 상승의 끝자락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수익을 바로 이제 내게 되는데, 나는 주식 투자에 감각이 있어. 나는 주식 투자에 어떤 통찰력이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죠. 네. 먼저 계좌를 개설해서 주식 투자 준비를 시작을 하시죠. 그렇지.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네.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투자입니다. 이제 투자를 하면서 매우 어렵습니다.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점점 주식이 어려워지죠. 아이고.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그렇지. 내가 팔면 오르기가 반복됩니다. 정말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네네. 이런 투자의 과정에서 이제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뭐냐, 준비 없이 공부 없이 투자를 시작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끼면서 문득 깨닫는 게 여러 가지 공부할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기 시작하고 겸손해집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도서관에서 뭐 책방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공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이 단계에서 뭐 저도 뭐 수십 권의 책을 읽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학습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경험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학습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경험을 쌓습니다. 또 한 번 주식이 어렵습니다. 언제 쉬운 거야? 예, 그래서 네. 이론도 안 통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답이 없습니다. 근데 참 당황스럽게도 시장에서는 책에서 나온 이론이 통하질 않아요. 단순히 외운 이론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깨지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는데
이 경험 단계에서는 팩트와 나무만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요. 인사이트 없이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단계죠. 이런 경험 단계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이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적어도 한 3년 이상의 경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고뇌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다시 시작합니다. 단순 차트 이론보다 전체적인 주식의 판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요. 어디로 돈이 쏠리고 왜 쏠리는지 바라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슬슬 심리가 재밌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사이트, 통찰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무와 더불어서 숲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뇌 단계가 보통 제 경험으로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한 3년여가 지나고 나서 한 1, 2년 정도 이 단계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뇌 단계에서는 기업 실적과 수급, 심리가 만드는 주가의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5단계 반열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 고뇌 단계를 넘어서면은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조립의 단계로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 조립의 단계에서는 하나하나 붙여넣고 차트는 단순 이동 평균선 및 거래량의 심리를 적용하고 테마의 시장 관심도를 체크합니다. 전체 시장 판단을 위한 금리, 해외 시장, 환율을 공부합니다. 드디어 팩트를 읽고 해석하면서 자기만의 인사이트, 주관이 생기는 단계에 이제 진입합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단계죠. 보통 2단계까지 오르게 되는 게 주식 투자를 시작한 분들, 뭐 제 경험으로 봐도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에다가 외부의 자금들까지 막 끌어들이면서 욕심을 부리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알만큼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최대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죠. 과유불급이라고 욕심과 자만이 화를 부르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가들이 이 단계에서 크게 망가지죠. 뭐 저 역시도 이 단계를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몇 년에 걸쳐서 벌었던 거를 불과 한 일주일여 만에 날리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기도 하죠. 저는 뭐 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뭐 이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을 이제 다니면서 경제를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한다고 좀 공부를 했고 저희 주변에 이 친구들을 보면요. 이 증권회사에 몸을 담갔거나 아니면 증권회사에 직접 몸을 담지 않았어도 이 주식 투자를 직접 해보겠다라고 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이 7단계에서 크게 망가져서 지금 연락도 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지 않으려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7단계에서 망가지지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절제의 단계입니다. 여기부터가 고수라고 칭하죠. 고수는 주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업, 여행, 뭐 부동산, 기타 개인의 취미생활, 뭐 대인관계
그동안 잃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복구합니다. 무림의 고수는 절제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한 사람입니다. 고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식은 약이 되지만 절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식은 독이 되는 거죠. 주식 투자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절제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 투자, 공부, 경험, 고뇌, 조립, 욕심, 절제 이렇게 8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주식 투자의 8단계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뭉치는 이 단계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준비죠. 먼저 준비를 해야지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네. 그렇죠. 시작이 반이라고. 네. 예. 이 8단계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1번에서 8번은 필수 코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7단계 정도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뭐 저 같은 경우 뭐 한 6, 7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 것 같은데 네.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간 단축은 가능하겠지만 이 8단계 중에서 빼먹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 하는 공부는 실제로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투자하고 손실이 났을 때 하는 공부가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가상 투자를 해서 실전의 감각을 충분히 쌓고 나서 그리고 주식 투자를 직접 해라. 이렇게 이제 혹자는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이 있었죠. 일평생 60여 차례의 결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데요. 미야모토 무사시의 이 승리의 비결은 뭐냐? 훈련을 할 때도 목검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진검으로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진검 승부를 통한 공부가 진정한 공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금액을 절제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후에 네. 또 이제 말씀을 저는 따로 이제 드리겠지만 개인 투자가들 일반적으로 저는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벌어들이는 연봉의 12분의 1, 즉 한 달치 월급을 직접 투자로 최소한 1년 이상 실전 감각을 쌓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약 500만 원이죠. 그러면 직접 투자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1년 정도 목금을 가지고 똑딱똑딱 그리지 말고 500만 원을 진검으로 직접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구체적인 이런 실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그 시리즈로 말씀드리는 이 세 번의 주식 투자 자산 관리에서 독이냐 약이냐 두 번째 시간은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이냐 약이냐. 야, 방금 우리 사부님 말씀하신 8단계를 보면 독도 되고 약도 내네. 8단계를 겪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네.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약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부분 경험, 수업료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대신에 그런 수업료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하는 방법들 그런 분들 말씀해 주실 것 같으시고요. 보시면 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준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고뇌하고 조립하고 욕심 절제 이 8단계가
이 책에 저도 처음 보는 이 단계인데, 이 30년 동안 직접 투자를 하시면서 나름 쌓으시고 고민했던 거를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개미들이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달려들어서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주식 투자 관련돼서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미들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강의를 띄워놓고 방송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동영상 파일을 저희가 이제 팟빵에 올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동영상 파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moneystory.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 이창구 경제가의 섹션란에 저희 방송 동영상 파일이 있으니까 오셔서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들어주시면 좀 효율적인 정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